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5쪽부터 65쪽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선생님 책은 1996년에 나온 책이라고 했습니다. 안도현의 연어.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이 생각날 때마다 은빛 연어는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어들고 싶었다. 그는 동무들에게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을 볼 줄 모르는 동무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은 오만으로 가득 찬 생각이었음을 은빛 연어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남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라고 은빛 연어는 자신에게 물어본다. 마음속에 또 다른 연어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정작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알을 낳기 위해 성류로 간다는 오직 그게 삶의 이유라는 눈맑은 연어의 마음. 그녀가 마음속에 보듬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알들을 은빛 연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은빛 연어는 괴로웠다. 그러면 은빛 연어가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초록강이 스스럼없이 그를 껴안아 주곤 한다. 아저씨는 왜 바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걸? 강이 시침이 떼면서 말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맞아. 그렇지만 바다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은빛 연어는 강이 엉뚱한 구석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 없는 삶이 있을까요? 내 말대로 이유 없는 삶이란 없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럼 아저씨의 삶은 이유가 뭔가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 존재한다는 게 삶의 이유라고요? 그래,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은빛 연어는 배경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언젠가 나의 배경은 더 큰 연어야 라면서 거들먹거리던 연어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툭하면 남의 먹이를 빼앗았고 힘 자랑을 일삼았다. 그들은 연어 무리의 작은 법률이라도 듣는 듯 행세했던 것이다. 그래서 배경이란 늘 무섭고 어두운 것이라고 그는 생각해왔던 것이다. 배경이란 뭐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아하! 똑같은 단어도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의미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은빛 연어는 알았다. 예를 들면 상처라는 말도 그렇다. 눈 맑은 연어의 등지너리미에는 불곰의 공격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상처는 찢어진 헝겊 조각처럼 너덜거린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연어들은 보기 흉하다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다. 그들은 상처라는 말을 보기 싫은 흉터로 이해한다. 하지만 은빛 연어는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아플 것 같아서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뿐. 이제 조금 알겠니? 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연애 때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인가요? 그래, 그렇고 말고. 강은 은빛 연어가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은빛 연어는 물속뿐만 아니라 하늘과 대지의 이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 깊은 연어인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이치를 만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연의 일부임을 안다는 뜻이다. 다만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을 얕보는 지상의 인간들만이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강은 그것을 인체나 언제나 안타까워했다. 그럼 나도 누구의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왜요? 내가 너무 작아서 안 되나요? 아니야. 그러면요? 내가 기특해서 그런 거란다. 몸집이 커야 배경이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닌 것의 배경이 될 수 있어. 은빛 연어는 무엇보다 눈맑은 연어의 배경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려다가 참는다.
어느 날 은빛 연어는 깜짝 놀랐다. 눈 맑은 연어와 초록강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녀도 마음의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눈 맑은 연어는 강이 어딘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심각한 표정이다. 어디 아프세요? 눈 맑은 연어가 이렇게 묻자 초록강은 조금 하고 대답한다. 눈 맑은 연어는 초록강의 몸을 덮치면서 강이 조금씩 앓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연어들이 걱정할까봐 강은 그동안 아픈 표정을 속으로 감추고 있었다. 이것을 눈 맑은 연어가 맨 먼저 알아차린 것이다. 한 번은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이 아프다는 뜻이었다. 세상이 아프면 그녀의 몸이 먼저 아팠단 것이다. 아픈 곳 좀 보여주세요. 그녀는 부끄러움도 잊은 듯하다. 실은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단다. 내 숨구멍이랑 핏줄이랑. 눈 맑은 연어는 고개를 기웃거린다. 그리고 눈을 더 크게 뜨고 강물 속을 바라본다. 강물 속의 물방울 하나하나가 아저씨의 숨구멍이고 핏줄이라는 말인가요? 그래, 온몸이 아프단다. 피가 잘 돌지 않고 숨이 막힐 때가 있지. 그러고 보니 상류로 올라갈수록 강은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던 것이다. 은빛 연어는 그저 초록강이 급한 구비를 도느라 지쳐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강가에서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가 나던 옛날에는 그래도 살만했단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 톱날이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야. 초록강은 한숨을 깊이 내쉰다. 그것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요즘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생기곤 해. 인간들의 마을에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도 있단다. 나도 늙었나 봐. 그럼 인간들이 아저씨를 병들게 했군요. 눈맑은 연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쎄, 너는 인간이 밉니? 입담하다요. 저는 인간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물고기를 옆에서 보지 않고 위에서 보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초록강은 눈 맑은 연어의 눈을 그윽하게 들여다보며 너는 인간들을 보았니? 하고 묻는다. 연어잡이 배의 그물에 수백 마리의 연어들이 잡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앞으로 연어라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연어를 마구잡이로 대하면 지구에 연어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초록강이 말한다. 나는 인간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낚싯대를 가진 인간과 카메라를 가진 인간. 카메라가 뭐죠? 말하자면 시간을 찍는 기계야. 점점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걸요? 내가 카메라를 가진 인간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럴 거야. 나는 카메라를 가진 인간들을 믿고 싶어. 알고 보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거든. 카메라라는 낯선 말 때문에 눈 맑은 연어는 혼란스러워진다. 낚싯대와 그물을 든 인간만 보아왔던 그녀였기에 강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카메라를 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을 가리키는 것일까? 초록강은 그들을 어째서 믿는다는 것일까?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연어들은 몸이 붉어지고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특히 수컷 연어는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등이 위로 솟아오르기도 한다. 그것은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고 적으로부터 암컷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은빛 연어는 등이 아주 심하게 굽은 연어 한 마리를 만났다. 그의 등은 다른 수컷들과 달리 오른쪽으로 기형적으로 틀어져 있다. 그래서 그가 헤엄을 치지 않고 멈춰 있으면 마치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몸을 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은빛 연어는 그 이상하게 생긴 등급은 연어에게 말을 먼저 걸었다. 안녕? 등급은 연어는 대답이 없다. 너는 어쩌다 등이 그렇게 되었니? 그래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은빛 연어는 냅다 소리를 지른다. 너는 입도 없니? 그러나 여전히 그는 대답이 없다. 그의 배의 지느러미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아차, 그 등급은 연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연어였던 것이다. 은빛 연어는 동물의 뒤틀린 외모에 대해 자꾸 관심을 보이는 것은 동물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은빛 연어는 마음으로 말했다. 미안해. 등급은 연어가
마음으로 말했다. 괜찮아. 등급은 연어는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마음으로 말했다. 은빛 연어가 마음으로 말했다. 아마 인간의 마을에서 흘러나온다는 색깔도 없는 물 때문일 거야. 등급은 연어는 비틀비틀 헤엄을 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물살이 거칠어진다. 몸을 고추 가누지 않으면 물살에 금방 떠밀려 내려갈 것 같다. 마치 바다에서 해일을 만났을 때와 흡사한 느낌이다. 다른 연어들도 몸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인다. 거기에다 연어떼를 삼킬 듯한 물소리가 물속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물소리가 나는 쪽에서는 수많은 공기방울들이 흩어졌다 모이고 모였다가는 다시 흩어지는 것이 보인다. 은빛 연어는 지느러미를 덮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때 앞서 헤엄을 치던 누군가가 소리친다. 폭포다! 이 말을 들은 연어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은빛 연어는 말로만 듣던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척 궁금했다. 그는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한다. 그는 강물을 밀어젖히고 강물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본다. 이럴 때 강은 언제나 가슴에 창문을 열고 그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이 가슴을 열자 은빛 연어의 눈에는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인다. 그 물줄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은빛 연어의 눈앞에 찬란한 오색 무지개를 펼쳐 보인다. 무지개는 은빛 연어가 이때까지 본 풍경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다. 사나운 물소리와 수만 개의 물방울 때문에 은빛 연어는 신비한 무지개를 오랫동안 볼 수 없었다. 욕심을 냈다가는 물줄기에 지치게 휘감겨 강 아래쪽으로 내팽개쳐지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은빛 연어는 눈맑은 연어에게 폭포를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순식간이었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았던 무지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싶었다. 은빛 연어는 들떠 있었다. 나 무지개를 보았어, 무지개를. 응? 어찌된 일인지 눈맑은 연어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너도 무지개를 보았니? 아니? 보고 싶지 않니? 별로. 눈맑은 연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붓는다. 무지개랑 금방 사라지는 거야.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니? 그럴지도 몰라. 눈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를 바라본다. 은빛 연어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생각할 줄 아는 훌륭한 연어다. 또한 무엇보다 그녀가 사랑하는 연어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곳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알을 낳는 게 삶의 이유가 아니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이다. 무지개를 잡아보고 싶은 게 희망이라고, 그게 삶의 이유라고 말하던 연어가 있었다. 자나 깨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게 그의 일이었지. 그는 자기 무리를 떠났어. 무지개를 잡으면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남겨두고 말이야. 그래서 무지개를 잡았니? 그 연어는 기겐 하늘에서 생기는 무지개를 보았고 고래가 물을 품을 때 생기는 무지개도 보았어. 그럴수록 무지개를 잡아야겠다는 욕망이 커졌지. 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 왜? 잡을만 하면 곧 사라지고 마는 게 무지개거든. 무지개를 잡기는커녕 그 연어는 결국 어느 날 죽어서 바다 위에 떠오르고 말았대. 허옇게 눈을 뜨고 배를 하늘로 향한 채로 말이야. 연어 무리를 떠난 지 이틀 후의 일이었어. 쇠창이란 게 있대. 인간들이 들고 있는 그 쇠창은 어느 순간 햇빛을 받으면 번쩍거리며 무지개를 만들어낸대. 그 연어도 쇠창에서 생긴 무지개를 본 거야. 그것은 하늘의 무지개나 고래의 무지개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지. 그것을 잡아서 무리에게 어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 그만 쇠창에 찔리고 마는 신세가 되었다지 뭐야. 눈 맑은 연어의 눈에는 어느 틈에 눈물이 그렁거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은빛 연어에게 무지개를 쫓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지 않아. 아주 크기가 큰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금방 사라지지도 않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더욱 크게 들린다. 폭포는 연어 무리의 순조로운 여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있었고 물소리는 연어 무리를 위협하는 소리였다. 은빛 연어는 무지개를 보았다고
눈 맑은 연어에게 자랑했던 일이 조금씩 후회가 되기 시작한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확실히 자신보다 성숙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금방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좀 더 그녀를 지켜봐야겠다고 금빛 연어는 생각한다. 때마침 연어 무리의 전체 회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지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틈도 없었다. 초록강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연어 무리의 전체 회의가 열렸다. 턱 큰 연어가 무리의 앞쪽으로 나온다. 연어들의 시선이 일제히 턱 큰 연어를 향하고 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말문을 연다. 우리 눈앞에 폭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십시오. 턱 큰 연어답지 않게 어투가 정직하다. 그리고 그는 떨고 있는 것 같다. 아가미 옆에 붙은 가슴 지느러미가 보일 듯 말 듯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턱 큰 연어도 폭포라는 장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해지나 보다.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턱 큰 연어는 그렇게 연어 무리 위에 군림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어린 연어들이 떼를 쓰며 보는 것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듯이. 연어들 중에 빼빼 마른 연어가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먹는 일에만 정신을 쏟는 연어들과는 달리 늘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느라 몸이 허약하다. 그는 연어들의 삶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일에 몰두하는 과학자인데 정작 그 자신의 몸을 돌볼 틈이 없었던 것이다. 외모에 상관없이 빼빼 마른 연어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는 매사에 치밀하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폭포는 폭이 10m, 높이는 3m임을 확인했어. 아! 하는 탄성이 연어 무리들 속에서 튀어나온다. 과학자 빼빼 마른 연어는 물소리가 나는 폭포 쪽을 눈짓으로 가리킨다. 우리는 4년 전 어리디 새끼 연어 상태로 이 폭포를 뛰어내렸지. 그때 새끼 연어의 숫자는 636만 7,941마리였어. 그 중에 강에서 살아남은 151만 2,832마리가 바다로 나갔으며 올해에는 3,265마리가 10개의 무리를 지어 초록강으로 돌아오게 돼. 우리는 그 중에 한 무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빼빼 마른 연어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의 몸 어딘가에는 기억을 저장시켜두는 큰 창고가 있는 모양이다. 그는 강바닥을 한 바퀴 빙 둘러보더니 우리가 이곳을 떠났을 때보다 폭포의 높이가 35cm가 높아졌건 하고 중얼거린다. 이제 폭포를 뛰어오르는 방법을 이야기해줘 하고 연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통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진다.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속력보다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해.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싶어. 꼬리 지느러미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돼. 과학자는 자신의 앙상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어 보인다. 만약에 폭포가 시속 30km라면 적어도 우리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그럼 폭포의 속도가 얼마나 되니? 그건 지금 연구 중이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군. 실망한 연어들이 저마다 입을 삐죽거린다. 내 연구는 이론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야. 나머지는 내가 할 바가 아니란다. 너도 폭포를 뛰어 올라야 하지 않니? 물론이지. 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지? 아직은 몰라. 나는 그걸 연구하기 위해 이제 가봐야겠어. 과학자는 회장을 황급히 빠져나가 어두컴컴한 바위 밑으로 헤엄쳐 들어간다. 그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인다. 두 번째 발언권은 주둥이 큰 연어가 얻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웅변가다. 그의 말솜씨는 언제나 논리적이고 발음 또한 정확해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는 연어들의 앞쪽으로 나오며 말했다. 연설할 장소가 너무 낮은걸? 그는 늘 청중들보다 높은 곳에서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연단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옹병가의 말을 빨리 듣고 싶어 연어들은 제일 높은 바위 쪽 자리를 그에게 내준다. 책상도 하나 필요해. 책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감정이 크게 다다르면 꼬리 지느러미로 책상을 한번 내리쳐야 하거든. 누군가 납작한 돌멩이 하나를 웅병가의 앞에 날라다 준다. 모두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는 말을 할 때에만 언제나 성실하고 열정적이다.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보다 우렁차다. 우리는 지금 폭포라는 엄청난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이 시련을 헤쳐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웅병가의 연설이 시작되자 연어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합쳐. 고개를 숙인 연어들이 벌써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웅병가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슬기를 하나로 모아. 여러분, 우리는 단결, 또 단결하여 하나가 되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은빛 연어가 가까스로 졸음에서 깨어나 보니 웅병가의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이 보인다. 그는 연설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힘줘기 위해 호흡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연사, 뜨거운 가슴으로 목 놓아 외칩니다, 여러분. 와! 그가 연설을 마치자 졸고 있던 연어들이 약속한 것처럼 환호성을 내지른다. 들어보나 마나한 연설을 끝낸 데 대한 보답이다. 웅병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뒤로 물러난다. 그는 하고 싶었던 말을 흡족하게 다한 것이다. 듣고 있는 연어들에겐 전혀 흡족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저렇게 박수를 받으면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을 거야 하고 은빛 연어가 말하자.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정병가는 모르고 있어 하면서 눈 맑은 연어도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세 번째 발언권을 얻은 것은 지느러미 긴 연어였다. 그는 연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다. 연어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바다에서 강으로 이동하기까지 지느러미 긴 연어는 참으로 많은 것을 연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모른 게 없다. 그의 수업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우리의 이도한 지도자의 성함은 턱자, 큰자, 연자, 어자요. 지구상의 연어의 주요 분포지는 북태평양과 북대서양 연안이요. 연어와 같은 모천 희귀성 어류를 하나만 예로 든다면 은어요. 연어가 만물의 영장인 까닭은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그는 연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인간은 연어의 가장 큰 적이므로 그들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인간의 종류를 크게 네 갈래로 나눈다면 흑인종, 백인종, 흑인종, 홍인종이요.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해는 1969년이요. 인간들이 세계 3대 미항이라고 일컫는 곳은 호주 시드니, 이탈리아 나폴리,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 그의 수업은 끝도 없다. 지느러미 긴 연어는 이런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언어들이 많았으며 누구나 그에게는 꼬박꼬박 높임말을 쓴다. 연어들은 폭포라는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그가 가르쳐 주리라고 믿고 있다. 어차피 삶이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은 그 시험을 슬기롭게 통과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포는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시험일 뿐입니다. 옛말에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우리는 도전하는 연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의 말 사이에 끼어든 것은 은빛 연어였다. 그의 당돌한 행동에 선생님은 잠시 흠칫하더니 계속 말을 잇는다. 나약하고 게으른 연어는 낙오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등급은 연어를 좀 보십시오. 저 등급은 연어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불현듯 은빛 연어가 소리친다.
그러나 연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선생님은 듣지 못한 모양이다. 여러분은 등급은 연어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노력해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을? 은빛 연어는 이미 새파랗게 쓸려 있었다. 등급은 연어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등급은 연어는 인간이 흘려보낸 물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등이 굽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헤엄치고 싶은데 헤엄치지도 못하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그 아픔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아픔 말이에요. 그게 등급은 연어의 아픔이라고요. 선생님은 아예 지지 않는다. 등급은 연어를 욕되게 하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교훈으로 삼자는 겁니다. 은빛 연어는 지느러미 긴 연어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구차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단풍잎들이 강을 수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가 만약에 이름 없는 꽃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는 아마도 식물도감부터 뒤적일 것이다. 그 꽃이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먼저 알려고 할 테니까. 그는 별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서 교훈될 만한 일을 찾을지 모른다.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별은 별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것이다. 등급은 연어는 비틀어진 등으로 어떻게든 헤엄을 치려고 한다. 그 고통이 왜 아름다운 것인지, 그 상처가 왜 아름다운 것인지 선생님은 모른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